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월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주말 아침인데 RX 간단한 시승 소감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스파크에 있는 거치대하고 마이크하고 띄어다가 지금 RX에 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네 한 바퀴 도는 걸로 하시죠. 아침에 딸내미 창원에 데려다 준다고 잠깐 다녀왔네. 자, 일단 냉간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차는 2008년 렉서스 RX 350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25만 8천 킬로입니다. 아직 아까 냉간 엔진음을 들으셨겠지만 엔진은 아직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어디 갈리는 소리나 혹은 아이들 부조라든지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마운트 고무가 약간 경화된 게 느껴지는데 엔진이 워낙 V6 6기통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진동이 막 불쾌하게 들어온다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에 뭐 무슨 수리할 일이 있을 때 마운트나 하체 수리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수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차는 V6 3.5L 가솔린 엔진에 아이신 5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체나 쇼 다 출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횡력을 받는 복합 이 스트레스 구간에서 나타나는 차체 잡소리나 하체 잡소리 혹은 유격 진동 같은 건 없습니다. 천정 썬루프에서 약간 찌끄덕거리는 잡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게 차가 지금 20년 가까이 된 차니까 그런 걸 요런 데도 넘어보시면 유격이나 진동을 느끼기 힘듭니다. 물론 완전 추울 때 아침에 차를 꺼낼 때 세게 나오면 약간의 유격은 느껴집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보시다시피 아무 소음이 없고요. 당연히 뭐 무슨 우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조금 외곽 쪽으로 가볼까? 그래야 되겠네. 지금 뭐 일부러 차를 꺼낸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뭐 쉐보레 차의 주행감이 좋다고 극찬을 하시더니 산타페를 구매하고 그랜저를 구매하고
일본 차 안 좋다고 하시더니 일본 차를 구매하고 참 의아하네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봤습니다.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진심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쵸.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자동차뿐 아니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문득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 왜 내가 그럴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싶다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왜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소유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쵸,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기호, 욕구의 영역에서의 이제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쉽게 말하면 형편, 그러니까 형편에 맞춰서 이제 소유하게 되는 물건과 내가 가지고 싶어서 소유하게 되는 물건이 다소 이제 굳이 따지면 제가 뭐 저뿐 아니겠죠. 그걸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지는 물건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거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만 놓고 자동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자동차는 핸들링이 좋고 움직임이 가볍고 주행성이 좋고 내가 뜻하는 바 나의 기호와 취향대로 이제 나의 코드와 맞는 그런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크지 않은 차, 작은 차, 수동차, 핸들링이 좋은 차, 운전이 즐거운 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즐겁냐? 이제 코너가 경쾌하고 해두성이 좋고 이런 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작으면서 수동이고 또 투간 거리가 짧고 오보행이 짧고 이런 차를 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정 이제 그런 차를 좋아하는 것이지, 제가 굳이 따지면 저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전을, 제가 좋아하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코드가 맞는 차, 그런 차가 이제 쉐보레 스파크, 뭐 아베오, 폭스바겐 골프, BMW 1 시리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쉐보레 차를 좋아한다 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저의 기호에 맞추어 비슷한 차가 그런 차의 카테고리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건을, 특히나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기호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기호와 나의 형편과 환경, 제약 조건들이 다 짬뽕 돼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라 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의사결정이거든요. 참 왜 치고 들어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나의 예산과 여러 가지 용도와 시기와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를 구매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차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형편, 그다음 차가 필요한 용도, 혹은 가족들의 의견, 또 혹은 나의
이 차는 또 왜 여기 계십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예를 들면 제가 산타페 신차, 제가 신차 살 때도 많았거든요. 요즘 신차 잘 안 사지만 산타페 같은 차를 이제 신차를 살 때는 가족용 차가 필요한데 마침 여러 가지 조건도 신차 할인 조건도 좋고 또 저희 매형이 신차 영업사원 현대자동차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판매 대리점을 하시거든요. 대리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한대 내가 차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건에 프로모션이 걸려 있는 차가 있고 그러면 한 대 뭐 사지 뭐. 이게 단순히 제가 산타페가 좋아서 구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당연히 싫으면 구매하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 특정한 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아반떼 조건 좋네, 뭐 아반떼 정도 무난하지,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크 좋아하죠. 야, 너 현대가 좋아, 쉐보레가 좋아? 저는 그럼 쉐보레가 좋습니다. 현대가 좋아, 기아가 좋아? 저는 그럼 현대가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나 현대차 안 탈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의 기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현대차 안 탈래, 나 현대차 싫어, 그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 환경과 저의 생각과 기호와 제반 조건이 맞으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 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현대차만 타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독일차, 특히나 BMW를 탔어. 제 고객님 중에서도 그런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우와, 차가 왜 이래, 정말 잘 나가네, 와, 운전 재미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인가,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죠. 특히나 후륜구동이면 더할 바 없고, 그쵸. 그래서 주행 성능만 보면 사실 앞에도 일본 차가 있고 저도 지금 타고 있지만 주행 성능만 보면 일본 차가 그렇게까지 현대기아, 이른바 우리 국산차로 대표되는 현대기아차 대비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도요타 캠리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저 차의 가격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가격대가 겹치잖아요. 뭐 옵션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캠리가 어떤 부분에서 상대 우위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대 열위가 있겠죠. 그쵸?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타기는, 자, 도요타 캠리 좋은 거 알고 저 실내도 뭐 내구성,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좋은 거 알겠지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타기는 캠리 옵션이 약간 떨어지고 하는데 그냥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 차는 사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상위 호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다고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차의 특징, 일본 문화의 특징이 조금 검증된 것들을 좀 오래 쓰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차가 속썩이는 거 싫어, 그냥 두루두루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차들은 아무래도 좀 더 검증이 됐어, 고질병이 덜해, 이런 맥락에서는 캠리가 좋을 것이고, 난 옵션이 좋아, 최신 기술이 좋아, 이러면 그랜저 신형이 좋을 거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드라마틱한 주행 성능 차이가 안 나요. 캠리랑 그랜저나 산타페, 소렌토, 죄송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드라마틱한 주행 성능의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별로. 그런 맥락에서는 일본 차의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신뢰도 차원에서는 월등히, 예를 들어서 소나타, 도요타, 캠리 하면 사실 캠리가 더 우위죠.
이건 시장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이 증명해 줘. 많이 팔리는 게 더 상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차를 샀다?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차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부터.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뭐 국민 혐일 감정 이런 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치적이거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 주신 분께는 이제 그 정도로 저의 말씀을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 RX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차주분도 제가 알고, 그 다음에 2대 차주분도 저희 고객님이시고, 제가 3대 차주가 되었네요. 이 차는 2001세대 아니고 이 차가 2세대죠. 1세대, 2세대 맞나? 이 차가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아마 맞을 거예요. 3세대인가? 네, 아무튼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제 도요타 렉서스라고 하는 자동차의 특징을 보면 부드러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렉서스는 가지고 있는 공통 이 주제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예,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렉서스가 타보면 도요타 계열 차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차가 부드러워요. 그 다음 운전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 차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부드럽다. 운전하기가 쉽고 누구나 다 딱 핸들을 잡았어요. 이거 뭐 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늘 타오던 차 같은 익숙함이 있어요. 그게 도요타가 그 차를 만드는 철학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들은 게 아니지만 차를 운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어색함 없이 어제까지 타왔던 것처럼 그런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렉서스 브랜드, 렉서스 라인은 그걸 좀 더 고급화 시켰습니다. 좀 더 좋은 소재를 쓰고, 이제 고급차라는 게 그런 거죠. 오디오가 좋고 실내가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게, 그러면서도 운동 성능이나 출력이 떨어지지 않고, 이게 프리미엄 자동차죠. 다 구색을 다 갖춰놓은 차, 그게 프리미엄 자동차입니다. 대중차는 거기서 고급화를 덜어내고, 출력이 우리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모든 우리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제 원의 다이어그램 모든 걸 다 갖춘 차를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출력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무게를 좀 줄이더라도, 승차감이 좀 떨어지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해. 우리는 이 차는 최대한 공간을 넓게 만들고 가격을 낮출래, 이렇게 만드는 게 대중차고, 프리미엄 자동차는 모든 구색을 다 갖추려고 하는 게 프리미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렉서스라고 하는 자동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하는 차잖아요. 실제로 프리미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서 차가 말씀드린 대로 조용하고 정숙하고, 그걸 부각시켜 놓았어요. R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기량을 비교적 넉넉하게 써서 출력도 충분해요. 이 차 출력이 대략 270마력 정도 나오죠. 충분하죠. 부족한 출력은 아니에요. 잘 나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V6 엔진을 두루두루 다 썼어요. 이제 도요타 이제 렉서스 라인에 충분히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쓰고, 지금 25만 킬로인데 엔진과 미션 변속이나 동력 최대 기열감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승차감도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합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별다른 전자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용이하죠. 예를 들어 서스펜션도 그냥 맥퍼슨 스트러 타입의 서스펜션이고, 이런 것도 F사 제품도 많고, 컨트롤 아미라든지 이런 부품도 저렴한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기계적인 구성을 보면 또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RX 혹은 도요타 벤자, 혹은 하이랜더, 그 다음에 등등의 이런 차들을 굉장히 도요타 CRV를 포함해서 이런 차들이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 전략 차종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북미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물론 동남아에서도 많이 돌아다닌다고는 합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도 넣어놓고 마크 레빈슨 오디오도 넣어놓고, 이 차가 20년 전에 나온 차라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호화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스웨이드, 천정도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풀타임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V6 가솔린의 올휠 드라이브, 예? 마크 레빈슨 오디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중형 사이즈, 이러면 요즘 신차로 한번 찾아보면, 그쵸, 뭐 물론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요즘은 다 다운사이징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차에 급을 맞추려고 하면 신차 얼마짜리를 사야 됩니까? 1억짜리 차를 사야 돼요. 1억짜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요철 지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은 어떤 이 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로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뭐 어떤 작업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돼서 부품 주문해 가지고 교환하면 되고, 작업도 쉬운 편입니다, 이 차는. 그래서 이 차가 특히나 일본 브랜드, 특히나 도요타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는 이제 RX라고 하는 차는 그렇고, 승용형 이제 모노코크 바디, 승용형 SUV죠. 승용형 SUV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또 천천히 달리면 그냥 야들야들합니다. 그리고 요 아까도 저희 딸내미 데려다 주면서 그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 보통 식구들이 잡니다, 다들. 이게 극단적인 차가 있어요. 바로 렉서스 LS입니다. LS를 제가 LS430, 460 두 대를 다 탔지만 이 진짜 극단적입니다, LS는. 그래서 LS 같은 차가 이제 극단적이고, 그 차는 극단적인 이제 호화 편의 장비, 에어서스 이런 걸 다 집어넣어 놨죠. 근데 이제 유지 관리가, 그 차는 유지 관리비가 비싸요. 부품이 비싸고 너무너무 비싼 고급 혹은 최신 기술, 뭐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전자식 스티어링 기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든지, 얘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오무기어라고 하는 게 그냥 유압식 스티어링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직구를 하면 이런 이른바 오무기어 20-30만 원 이내로 직구할 수 있어요. 물론 국내에서 직구를 하면, 구매를 하면 좀 더 비싸겠죠. 뭐 센터에서 정품 부속을 주문하면 비싸겠죠. 그리고 OE 제품으로 예를 들어 한 대분 서스펜션, 그러니까 쇼업 마운트 요 어셈블이 있거든요. 이 어셈블리를 구매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도 채 안 해요, 부품값을 보면. 물론 배송비까지 하면 한 60만 원 이내에서 한 대 구할 수 있고, 컨트롤암이나 제가 그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거든요. 뭐 그런 거 하면 부품값 한 1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마운트, 뭐 하체 세트 다 갈 수 있어요. 뭐 공인 별도겠지만 그 정도면 뭐 그걸 가지고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운트 키트만 부품값은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에서 팔린 차는 그런 이제 애프터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거 보면 25만 원 킬로를 탔는데 하체가 이렇게 아직까지 뭐 짱짱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불편함이 없다 정도 되는데, 신차 출고 상태란 말이에요. 25만 킬로를 탄 하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품의 그 하체 부품, 고무 부품들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저런 이음매 턱을 넘을 때 고무들이 약간 딱딱해져 있다는 거 느껴지긴 해요. 뭐 그건 당연히 차가 20년이고 25만 킬로 훌쩍 넘게 탔는데 새 차 같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이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키로수가 25만이고 20년 됐어요 차가. 그런데 아직 서스펜션이 출고 상태고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불편함이 없어요. 차 똑바로 잘 가고 뭐 유격이 벌어져 가지고 차가 얼라이가 틀어졌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타이어도 지금 다 반듯하게 편마모 없이 달아 있어요. 하체도 아직 부식이 없고 오전 10시 엔진 부드럽고 이상한 소리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엔진 오일을 교환했는데 고객님께서 그 엔진 오일을 1년 만에 지금 차주분께서 작년 3월에 가셨거든요. 엔진 오일도 줄지도 않아요. 엔진 오일 소모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요런 배기량이 늘 큰 차들이 고회전을 잘 안 쓰잖아요. 보통 설렁설렁 갈 때는 RPM 2000 뭐 이렇게 언저리 쓰나 뭐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차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렇잖아요. 내구성이 도요타, 내구성이 일본차. 뭐 요즘 신차들은 옛날 같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저 SUV 안 좋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앞서 뭐 댓글 주신 분 계셨지만 제가 SUV 안 좋아해요. RV차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타잖아요. 그럼 왜 타느냐? 세상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내 기호에 맞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세상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차를 여러 가지 필요와 시기, 타이밍, 예산에 맞았기 때문에 구매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차를 싫어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놈이네 라고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람의 다른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지. 다른 건 다른 거니까 인정해 줘야죠. 저분은 왜 카니발을 타시지? 난 카니발 싫은데 라고 할 수 없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오늘 점심을 국밥을 먹어 짜장면이 있는데 할 수 없듯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좀 밟아볼게요. 아직도 출력은 잘 나옵니다. 출력 잘 나오고 별다른 진동이 없고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연비는 지금 제가 주유하고 100km 가는데 15km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네, 대략 한 6점 몇 리터 정도 나오네요. 네, 연비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 아마 한 연비 10km 조금 넘게 나올 거고 저는 이제 주로 이 차를 가지고 시내 주행만 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공회전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V6 가솔린 또 뭐 2톤에 육박하는 자동차가 연비가 좀 좋기는 힘들겠죠. 제가 예전에 모하비 3.8을 가솔린을 탔었는데 그 차는 평균 연비 5.5가 나왔습니다. 제 친구 도윤이 타고 있는데 그 차 평균 연비 5몇 킬로 나옵니다. 그쵸. 가솔린 대배기량 엔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비 보고 타는 차 아니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타는 차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어디 볼일 보러 갈 때, 그 다음에 장 보러 갈 때 이럴 때만 타는 차니까 연비는 좋으면 좋지만 연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차를 정비할 게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정비할 게 없습니다. 참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세컨카로 탈 거니까 그럼 1년에 얼마나 타겠어요? 10,000km 타려나? 1년에 10,000km 못 탈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년을 더 쓸까요? 10년을 더 쓸 것 같은데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샀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부터 좀 여건이 저희 가족 구성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동 여건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적어도 4명 혹은 5명 정도가 함께 이동하면서 혹은 장거리를 가면서 탈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를 마침 시기가 되어서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모하비 가솔린보다는 게이지 떨어 물론 여러 탱크가 다르니까 용량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를 하기 힘들겠지만 상대 비교를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체감은 확실히 얘가 모하비보다는 연비가 좋다, 기름을 덜 먹는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포근해서 그런지 바이크 타시고 다들 놀러 가시는 바이크 라이더 분들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아무리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가솔린 프리미엄 물론 이 차 이제 뭐 오래돼 가지고 뭐 그렇진 않지만 처음 제작돼서 나올 때는 프리미엄 SUV를 표방한 차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승차감이 승용차 같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런 차의 승차감보다 저런 아반떼 승차감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야, 렉서스랑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잖아요. 지면에서 붙어 있을수록 승차감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덜 흔들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확실히 방음은 좋고 엔진은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의 현대기아차의 좀 이제 엔진들은 내구 이슈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좀 구닥다리이긴 하지만 이 도요타 특히나 일본차 회사들에서는 그런 좀 뭐랄까 좀 이 내구 이슈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차가 스트레스가 적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쇼크도 분명히 25만이면 신차 때보다 많이 쇼크이 압이 빠져있고 사실상 수명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댕댕 이 쇼크이 없는 차에서 나오는 이 댕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조향과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주행성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다가 새 쇼크를 넣으면 굉장히 좀 더 탕탕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 주행성에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작업을 해야 되겠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시기부터는 정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주의 옵션이죠. 난 뭐 수리하는 김에 그냥 이번에 다 하지 뭐 몇 년 더 탈 건데 이렇게 접근하면 수리를 하는 김에 차를 입고시킨 김에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맞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하는 것도 합리적인 거고, 뭐 아직 멀쩡한데 뭐 내가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멀쩡한데 그럼 그냥 타는 거죠 뭐.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다음에 차를 이제 적어도 바퀴를 뽑아낼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부품을 주문해서 어지간한 거를 교환하고 탈 생각입니다. 네. 그게 저의 차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5단이 이 변속이 되는 횟수가 좀 적네요. 3단, 4단이 좀 길고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교적 가속형 기업이고 화기야 이제 아무래도 홈로드파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업이가 좀 짧은 편이고 1, 2단은 좀 짧고 3, 4단은 길고 뭐 5단은 오버드라이브 기어니까 당연히 5단은 항속할 때 들어가는 기어니까 5단은 뭐 당연히 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고질병, 이 시기에 나온 렉서스들이 이 대시보드들이 금이 가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도 다 뭐 친환경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커버를 씌워 두셨어요. 전 차주분께서도 그래서 뭐 이 차가 좋다 안 좋다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사실 이 정도의 품질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20년 동안은 큰 스트레스와 비용 투자 없이 탈 수 있는 차,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가 더욱 국산차, 국내 브랜드이면 더 좋고요. 근데 제 앞에서 스파크가 가네. 스파크는 그런 차입니다. 제가 스파크를 여러 대 타보고 했지만 뭐 제 스파크도 지금 17만 킬로 좀 넘게 탔는데 아주 멀쩡합니다. 이제 워터펌프 교환하고 냉각수 호스, 그다음 외 벨트 뭐 이 정도 교환한 거 말고는 하체도 다 출고 상태고 제 것도 클러치, 인젝터, 기화기 다 출고 상태거든요. 별로 손댄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구성이 좋고 신뢰할 만한 차다, 품질 좋은 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차도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이런 세월이 스파크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요 스파크 버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버전부터는 헤드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 차도 이제 LPG 차인데 LPG 차가 아무래도 배기열이 많아가지고 헤드 밸브, 그러니까 배기 밸브 내구성 같은 게 상대적으로 가솔린 대비 약할 수밖에 없는데 또 헤드도 좀 취약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그래서 자동차는 제조사에서 잘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주행하고 타는가, 즉 누가 어떻게 운전하는가가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도 마찬가지겠죠. 전 차주분들이 자동차를 그렇게 험하게 운전하지 않고 비교적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주행거리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앞에 차주분들처럼 차를 적절한 시기에 제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차에 너무 무리한 부하를 주지 않는 그런 운전을 혹은 그런 환경에서 운행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도 더 탈 수 있겠죠. 네, 뭐 물론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그리고 이 차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고무 부품들, 특히나 외장에 있는 고무 이런 것들은 차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웨더 실이나 이제 스트랩, 그 다음에 이런 가이드 고무 이런 것들도 아직 안 갈라졌어요. 탄성도 아직 탄력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특히 이 도요타 정품 하체는 정말 수명이 긴 것 같아요. 부싱이라든지 쇼크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일산 브랜드에 비해서도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아직 동력 전달이나 차동 기어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유격이나 진동이나 뭐 떨림이나 편심이나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라는 거죠. 흡사 타이어로 치면 미쉐린 타이어 같은 느낌입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좋은 점이 생각보다 수명이 길면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도 이 성능 저하의 이 완만한 경사도가 완만하거든요.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는 새 것 때는 좋은데 어떤 시점부터는 좀 성능이 확 떨어진다든지 혹은 소음이 확 올라온다든지 혹은 그립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쉐린 타이어는 그런 것들이 덜 하죠. 이제 미쉐린 타이어 같이 적어도 이 도요타 차들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연비가 14.5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대략 한 뭐 7km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쵸, 뭐 이 정도 배기량의 차들이 다 이렇지, 뭐 연비가 뭐 7, 8km지. 그러니까 7, 8km로 수렴한다, 연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장거리를 가면 더 나오는 것이고, 완전 시내 주행을 하거나 무거운 뭐 짐이나 사람을 싣고 가거나 뭐 가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 많거나 이러면 연비는 더 떨어지는 거. 오토바이 진짜 많다 오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의 주행 후기를 이쯤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상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영상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랄까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혹은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 혹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다음번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만들겠습니다. 스파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댓글에 하나 달리셨던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스파크, LPG 스파크 수동을 구하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다 이러시네요. 잘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레어템이거든요. 네. 진짜 스파크가 명차지. 개인적으로는 스파크 수동이 진짜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성비는 스파크 수동 LPG. 네. 그 다음에 M400 넥스트 스파크도 굉장히 좋은 차인데,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도 어떤 차에 손을 들어줄래라고 하면 저는 M300 스파크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주행 성능은 월등히 M400 스파크가 좋긴 하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